네, 프로배구 V리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남자부 3위 삼성화재가 최하위 KB손해보험을 만났습니다. 삼성화재와 2위 대한항공의 승점은 3점 차.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승점 차를 없앨 수 있는 상황이죠. 쿠바트급 요스바니의 활약이 기대되는 상황. 3세트가 진행 중입니다.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삼성화재가 앞서 있습니다. 여자부는 10연패를 눈앞에 둔 페퍼저축은행이 IBK 기업은행을 만났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연패에서 벗어나면 상대의 허를 찌를 변칙 전술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벌써 승부가 났습니다. 3세트가 진행이 됐고요. IBK 기업은행이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페퍼저축은행의 10연패를 이끌어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가 분데스리가 진출 이후 처음으로 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분데스리가 사무국이 발표한 15라운드 베스트 11에서 김민재는 3-5-2 포메이션의 수비수 3자리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축구의 동갑내기 차세대 에이스 이강인과 구보가 꿈의 무대로 불리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격돌하게 됐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 추첨 결과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과 스페인의 레알 소시에다드의 맞대결이 성사됐는데요. 이로써 2001년생 동갑내기 친구인 이강인과 구보가 꿈의 무대에서 서로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새 외국인 왼손 투수 카일 하트와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50만 달러, 옵션 20만 달러를 합쳐 총액 9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왼손 투수 하트는 2020년 보스턴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에서 4경기에 출전한 경험이 있고 마이너리그에서는 7시즌 동안 143경기에 나서 42승 47패, 평균 자책점 3.72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시즌 미국 프로골프2에 도전했던 함정우가 퀄리파잉 스쿨에서 4라운드 합계 2분파로 공동 45위를 기록해 PGA 투어 직행에는 실패했지만 내년 시즌 2부 투어 조건부 출전권은 확보했습니다. 스포츠. 자,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 갔나요? 항상 그 올출을 자랑하시던 네, 그러니까요. 네, 유감스럽게도 오늘 결정하셨네요. 연말이라고 놀러 간 것 같은데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보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과 함께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KBL 경기 오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부터 짚어보죠. 손대범 기자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재 오늘 2경기가 열리고 있죠. KT와 SK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KCC의 경기가 있는데 KT와 SK 경기는 전반까지만 해도 약간 대등한 승부가 펼쳐졌지만 4쿼터 들어서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밀원이 오재현, 김선영을 앞세운 SK가 75대 61로 4쿼터 현재 리드를 하고 있고요. KCC와 현대모비스는 전반만 해도 현대모비스가 10점 차 이상으로 앞서갔는데 이 4쿼터 현재 67대 67 동점이 됐습니다. 후반 들어 KCC의 공격이 좀 살아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두 경기 모두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요. 네, KCC는 이제 최근에 연승을 타고 있죠. 시원한 승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오늘 현대모비스까지 꺾는다면은 4연승. 제가 기대했던 역시 우승 후보로서 면모를 조금씩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KT는 허운 선수가 이제 코뼈 결절로 인해서 이제 4주 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페리스 베스를 앞세워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SK와 순위 경쟁 중인데 이 베스와 자밀원이 이 승부처가 되면 이 두 선수의 이 자존심 대결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KT 그래도 오늘 전력을 보면 허운 선수 없이도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오늘 화윤기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요. 또 필리핀 선수인 이 쇼 데이보 일데폰소 선수 역시나 모처럼 만에 2자리 득점으로 또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혹시나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허운 선수가 왜 빠졌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원석 선수의 팔꿈치에 불의에 좀 이제 충격을 당하면서 코뼈가 이제 부러진 상태고 코뼈가 그냥 제가 농구를 하다 코뼈가 한 3번 부러졌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딱 부러지면 괜찮은데
달리는 와중에 부러지잖아요. 저도 코뼈가 으스러졌었어요. 그게 작년에 한 번 더 그랬었거든요. 네, 이게 으스러지게 된 상황이 지금 허운 선수의 지금 코뼈라 아마 뭐 달리거나 그런 데는 문제 없겠지만은 이게 압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통증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예전에 뭐 앞틀자바처럼 뭐라도 쓰고 마스크를 쓰고 네. 아마 4주 뒤에는 복귀를 아마 재점검을 받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심리적인 위축이 가장 크죠. 그렇죠. 네. 다시 또 그 이 부분에 충격이 가하게 되면은 네. 또 더 큰 부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쪼록 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최근 KBL 경기를 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지점, 좀 약간 충격적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DB의 연패입니다. 네. 그렇죠. 한동안 이 리그 선두를 달리던 DB가 최근에 2연패를 당했습니다. 지난 15일에 KCC에게 94대 88 그리고 17일에는 KT에게 90대 82로 졌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득점과 실점 모두 선두권이었던 DB가 KCC와 KT에게 나란히 90점대 실점을 했다는 것 그리고 본인들은 80점대에 묶였다는 것인데 역시나 좀 로슨을 중심으로 했던 공격이 좀 많이 읽힌 면도 있고요. 또 최근에 김종규 선수라든지 강상재 선수가 크고 작은 부상 때문에 고전했던 것들이 약간 좀 2연패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득점이 줄어든 부분은 방금 전에 이제 손대범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들의 패턴이 읽혔다 이제 네. 대비책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점이 커지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공교롭게도 뭐 KCC도 살아나는 지점이었고 네. 또 KT 역시나 이 페리스 베스가 그날은 정말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이 외국 선수 한 명에 의해서 잠식을 당했었는데 김수성 감독 입장에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네. 우리가 언제부터 1위였냐. 리바운드와 수비부터 좀 최선을 다하겠다. 네, 그런 말 남겼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DB를 이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흐름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수비 패턴이라든지 공격 패턴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마 DB도 계속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다른 팀 이제 9개 팀이 있잖아요. 네. 9개 팀이 다 같이 새로운 전략과 수비 전략 간파해서 달려들면은 사실 DB 입장에서는 또 다른 수비 전략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방법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하나 지켜야 되는 것은 김주성 감독이 말했던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뛰고 조금 더 빨리 수비를 가고 조금 더 토킹을 많이 하면서 팀워크를 다지는 거거든요. 네. 아마 DB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다시 격차를 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갖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순위표를 한번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먼저 원주 DB가 1위입니다. 자, 원주 DB가 현재 1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창원 LG가 한 경기 반 차이로 2위에 있고요. 네. 수원 KT와 서울 SK가 지금 맞붙고 있는데 3, 4위에 있는데 만약에 서울 SK가 수원 KT를 잡으면은 경기 차가 반 경기 차로 줄어듭니다. 자, 그다음에 5위 부산 KCC, 6위 안양 정관장, 7위 울산 현대모비스가 있고요. 8위 현재 경기 요즘 좀 분위기 좋죠. 네, 고양 손호가 있고요.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서울 삼성은 9위와 10위에서 여전히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이게 지난주에 부산 KCC가 8위였거든요. 네. 5개 다 놀랐어. 그만큼 뭐 촘촘하기도 합니다만 네. 그래도 역시 상승세가 무서워요. 네, 최근 6경기, 그러니까 12월 6경기 중에 5승을 거두면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예상했던 부분이었고요, 사실은. 네, 시간이 좀 필요했을 뿐인데 네. 여전히 근데 사실 전창진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약간 불만족스럽다고 말을 해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장점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시간 좀 오래 걸리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더 걸릴 거예요. 네. 지난주에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어요. 엘리베이터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한 3월쯤 되면은 다들 놀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오늘 승부가 사실 이 순위표상으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역시나 좀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네. 한 번 지면 또 따라잡힐 수가 있고 또 만약에 또 승리를 거둔다면 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클러치 타임에서의 그 공을 나누고 분배하고 또 수비하는 집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74대 70으로 4쿼터 부산 KCC가 넉 점 앞서 있습니다. 남은 한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줄이지 못하면은 승부가 굳어질 수도 있겠어요. 네. 자, 그 송교창 선수가 돌아와 봐야 슈퍼팀이다라는 전창진 감독의 말이 맞는 걸까요?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송교창 선수가 뭐 워낙 어린 나이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빨리 리그에 적응을 했고 특히나 뭐 장신에 스피드도 빠르고 슛도 좋고 그다음에 뭐 호쾌한 덩크도 올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다재다능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되게 성실해요. 굳은 일도 도맡아서 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전창진 감독의 입장에서는 송교창 선수가
빨리 돌아와 줄수록 사실은 반등의 가장 큰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갖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반면에 그 KT와 SK 경기 4쿼터 진행 중인데 12점 차까지다. 10점 차가 벌어졌습니다. 네. 79대 65 이제 승부가 거의 기우 모습인데 확실히 이제 KT가 허운 선수의 부상이 그 뒷심 부족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그렇죠. 역시나 경기가 안 풀릴 때 외곽에서 좀 공을 갖고 해결해 줄 선수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허운 선수 외에는 좀 그런 선수가 또 없거든요. 현재 페리스 베스 선수가 24.5득점으로 득점 2위를 달리고 있지만 이 선수가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또 약간 체력적인 부분도 우려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이 두 번째 외국 선수인 마이클 에릭 선수가 빨리 올라오든지 아니면 빨리 교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KT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도 현재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네, 일단 원희 선수의 원맨 쇼가 계속되고 있고요. 예. 뭐 오세근 선수나 김세영 선수가 아직까지는 좀 몸이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네, 하지만 뭐 최원혁 선수라든지 오지현 선수 그리고 안영주 선수까지 젊은 선수들이 또 활약해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선수는 얼마 전에 그 팀에서 이벤트를 해주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오세훈 선수가 몸도 몸이지만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이 안양을 떠나서 지금 새롭게 적응을 아직도 하고 있구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장면이라 아마 시즌 중반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뭐 둘의 좀 콤비 플레이를 기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또 SK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살인적인 일정 그렇죠. 거기에서의 그 노장인 두 선수에게 저해지는 가중치도 굉장히 좀 클 것 네,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좀 넘어가고 나면은 진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SK의 다음 상대가 고양 소노인데 소노가 5연패예요. 네, 손호가 현재 지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죠. 네. 일단은 에이스인 이정현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태고요. 또 전성현 선수 역시나 경기에 나서고 있지만 허리 디스크 때문에 당장이라도 좀 쉬어야 되는 상황인데 팀 사정상 지금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자원 2명이 좀 힘든 상황에서 매 경기를 좀 어렵게 가고 있거든요. 뭐 지난 KCC전도 61점에 묶였었고 네. 또 KT전 64점 64점. 이렇게 득점이 한동안 안 나와요. 공격 농구로 좀 네. 유명했던 손호인데 어울리지 않게 계속 80점대 아래에 묶이면서 연패에 빠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고양소는 분위기 좋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KCC를 얘기한다는 KCC, 게 예. 수식을 잘못 붙였습니다. 팬들이 대노합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소노는 이거 좀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래서 화력이 좀 필요해요. 네. 공을 갖고 좀 움직여줄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아시아 쿼터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네. 이 알렉스 카바노 선수를 영입했는데 빠르면 이제 이번 SK 홈 경기부터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카바노 선수는 이제 2005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챔프전 9번 우승, 올스타 8번 선정되는 등 이 필리핀 리그 최고의 또 인기 가드인데 문제는 이 선수가 41살입니다. 41살이요? 굉장히 KBL 현재 최고령 선수로 등록이 네. 되고 말았는데 이야. 갑자기 KBL에 합류해서 얼마나 오래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또 사실 필리핀 선수들이 대체로 우리나라의 겨울철 되게 힘들어해요. 따뜻한 데 있다가 그렇죠. 한국에 오면은 그렇죠. 외출조차 버거워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얼마나 빨리 우리나라 날씨에 적응할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영하 14도 됩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요. 아마 네.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KBL 올스타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허웅 선수가 또 1위예요. 네. 대단하죠. 역시나 뭐 네. 3년 연속 지금 최다 득표를 기록했거든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인기 스타라는 걸 입증을 했고요. 사실 투표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허운 선수가 좀 앞질러 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바뀌겠냐 싶었는데 역시나 형만한 아웃은 없었다. 네. 허운 선수가 2위에 머물렀고요. 허운 선수. 네. 이게 허웅훈 이 두 선수가 1, 2위를 해서 독차지하는 이 모습이 그러니까요. 참 저는 형제끼리 예. 이 문자로 무슨 말을 주고받을지 참 네. 궁금하기는 해요. 없어져야 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다 해먹는 거는 약간 뭐 페널티라도 좀 둘한테. 네. 인기가 많은 거는 참 좋은 일이고 형제가 이렇게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적이 KBL 역사상 있었나. 쌍둥이가 같이 잘했던 경우는 뭐 덜어 있고 네. 그랬지만은 이렇게 올스타 투표에서 1위 할 정도의 형제가 있었나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없었죠. 없었죠. 네. 네. 예전에 뭐 조상현, 조동현 형제가 있지만 그렇죠. 뭐 이 정도 인기는 아니었고 인기는 그렇죠. 이승준, 이동준 형제 역시나 잘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네. 1, 2위를 다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는 맞아요. 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선발된 선수들도 있죠. 네. 신인 선수가 이제 창원 LG 유기상 선수 전체 12위에 올랐는데 신인 중엔 유일하게 올스타에 선발이 됐습니다. 네. 뭐 LG의 상승세도 잘 도와주고 있고 무엇보다 인터뷰에서 보였던 매력이 상당히 좀 많은 팬들을 어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착실한 남자 이미지를 좀 줬거든요. 덕분에 이제 12위에 올랐고 SK의 자밀원이 그리고 DB의 디딕 로슨 이 두 선수 역시나 이 실력에 비해서 좀 그동안에 많은 표를 얻지 못했던 선수들이었는데 이번에 각각
21위, 23위가 되면서 데뷔 후 처음으로 올스타에 뽑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건 또 무슨 소식인가요? 올스타 팬 투표에서 부정 투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아 이게 그렇죠. 좀 약간 예. 씁쓸했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14세 미만 미성년자 계정을 이용해가지고 부정 투표에 참여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성년자 아들이라든지 뭐 그렇죠. 동생을 핸드폰 아이디를 빌려가지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부정 투표 논란에 빠지면서 이제 무효표된 것이 24,000표가 있었습니다. 24,000표나요? 네, 전체 6.6%인데 뭐 그 동안에도 이런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올 시즌 KBL이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하면서 이 부정 투표를 좀 막아냈고요. 덕분에 이제 6.6%를 걷어내고 최종 명단 2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위해서 나 뭐 집사람 아이들 둘 우리의 부모님 뭐 다 이렇게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아이들이 그렇죠. 빌어서. 네. 네. 뭐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네. 결국에는 그 선수가 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네. 농구 팬 여러분들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은 본의 아니게 좀 씁쓸하게 그렇죠. 예. 그렇죠.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았다가 뭐 네. 갑자기 나에게 왔던 이 선물 같은 올스타전의 네. 어떤 그 출전권이 박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팬들이 줄 수 있는 최악의 선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성숙한 팬 문화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벌써 연말입니다. 이제 이맘때면 농구영신 행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잖아요. 아, 네. 그럼요. 아, 농구영신은 뭐 KBL의 대표 행사죠. 대표 이미 행사죠. 뭐 특허도 네. 냈다고 하는데 2006년부터 시작돼서 12월 31일 밤 10시에 농구 경기가 시작돼서 2016년. 같이, 네, 네네. 새해를 같이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그렇죠. 이번 시즌 경기는 12월 31일 밤 10시 대구체육관에서 가스공사와 현대모비스가 맞붙게 되는데 벌써부터 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참 이름도 잘 지었어요. 농구영신 네. 괜찮습니다. 네. 예. 자 여자 프로농구 판도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손대범 기자가 그 순위표와 함께 네. 알려주시죠. 현재 여자 프로농구는 3라운드를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우리은행이 절대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원래 KB스타스가 공동 1위였거든요. 네. 하지만 바로 어제 경기였던 이 삼성생명과의 원정 경기에서 67대 59로 패하면서 9연승이 중단이 됐습니다. 덕분에 삼성생명은 6승 6패 5할 를 이루면서 3위가 됐고요. 하나원큐가 한 풀이 꺾였습니다. 우리은행 KB를 연달아 만나면서 2연패에 빠졌거든요. 5승 8패로 4위. BNK 썸이 4승 9패로 5위. 신한은행이 여전히 1승만 거둔 채 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자 KB는 강희슬 선수가 부진한가 보네요. 네, 역시나 그렇죠. 박주 선수를 좀 도와줘야 될 자원인데 강희슬 선수가 워낙 또 외곽이 터지지 않다 보니까 또 힘든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지난 삼성전에서도 3.3개 중에서 1개밖에 안 들어갔고 또 이 점슛 역시나 좀 부진을 보였거든요. 결국엔 강희슬 선수가 좀 살아나야지만 이 내외곽의 조화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강희 선수가 특별한 부상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김한수 감독도 이제 인터뷰에서 마음에 좀 부담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사실은 선수가 보통은 매일 잘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매일 그렇죠. 잘하는 거는 뭐 스테픈 커리나 르브론 제임스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굉장히 잘하는 선수지만은 이게 하루 이틀 사흘 정도 연달아 못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심리적인 부담감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렇죠. 자, 한 번을 털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강희 선수가 아직은 또 굉장히 젊고 또 워낙 또 실력이 있고 기본기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부진이 오래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빨리 좀 돌아올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프로농구 NBA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NBA 소식입니다. 오늘 일단 주요 경기 결과들부터 정리해볼까요? 박재민 위원. 가슴 아프지만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LA 클리퍼스에게 불의의 일격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불의의 일격을 당했습니다. 꽤 큰 점수를 줬는데요. 151점이나 내줬는데. 큰 점수 차로 졌는데요. 151대 127로 인디애나가 거의 완패를 했습니다. 다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클리퍼스의 하든, 레너드, 조지 이 세 명의 트리오가 90점을 합작을 했고요. 여기다 지금 웨스브룩의 점수까지 합한다면은 100점이 되거든요. 굉장히 이제 본 궤도에 오른 게 아닌가 하는 많은 이제 클리퍼스의 팬들이 특히나 지금 클리퍼스 이제 해설을 또 하고 있는 손대범 위원께서도 아마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지면은 레이커스도 집니다. 오늘 레이커스도 빅3를 계속해서 가동을 해봤지만 트리플 더블을 올린 르브론 제임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그 앤서니 데이비스가 아주 득점에서 뭐
맹폭을 터뜨리면서도 불구하고 뉴욕에 5점차 패배를 했습니다. 엔비드도 필라델피아 부진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6연승 행진이 마감이 되면서 오늘 굉장히 좀 강팀들이 많이 무너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주목해볼 만한 경기 결과 어떤 게 있었나요? 저는 아까 박재민 의원이 말한 시카고 불스 경기가 네. 좀 많이 깜짝 놀란 결과 중 하나였어요. 사실은 최근에 필라델피아 기세는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했고 반대로 최근에 시카고는 누구한테도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평가를 들었었는데 시카고가 108대 104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시카고는 에이스인 잭 라빈이 빠진 이후로 더 잘하게 돼가지고 곧 돌아올 잭 라빈의 그 복귀를 약간 두려워하고 있다. 뭐 그런 네.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스타팅 5 중에서 엔비드와 맥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3명의 선수의 득점 합계가 12점입니다. 그러니까 3명의 선수가 12점밖에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안타까운 대목이죠. 네. 자, 그리고 좀 눈길이 가는 게 디트로이트와 샌안토니오 누가 먼저 연패에서 탈출하나 이거 약간 관심사 중에 하나였는데 샌안토니오가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네. 되게 씁쓸한 소식이었는데요. 네. 하필 왜 이 경기에서 탈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LA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구단 최다 18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18연패. 네, 마지막 승리가 이제 11월 3일 피닉스 선전이었는데 거의 한 달여 만에 하필 레이커스를 꺾으면서 이제 탈출했고요. 웬반야마가 굉장히 또 맹활약을 펼치면서 또 레이커스전 승리를 또 주도했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디트로이트나 지금 샌안토니오나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으면은 사실 뭐 투맨 게임도 잘 하고, 그러니까 뭐 박빙의 승부에서 되게 잘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연패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략이나 뭐 선수들의 부상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패배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웬반야마의 이번 1승이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올 것 같다 심리적으로. 웬만하면 인터뷰에서는 또 플레이오프 같은 느낌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했는데요. 그렇죠. 역시나 뭐 아마도 본인 입장에서는 1승이 다가오는 입장에서 더 몸을 아끼고 싶지 않을 것이고 더 간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투 자체는 상당히 좀 13점에 그쳤지만 15리바운드를 잡아내고 또 어시스트 5개, 블록 2개, 스틸 2개까지 곁들이면서 데빈 바셀과 함께 또 팀에 오랜만에 승리를 안겼습니다. 네. 그 샌안토니오가 연패를 끊었으니까 디트로이트도 이제 오늘 바로 이어서 끊었으면 좋았을 텐데 디트로이트는 오늘도 졌어요. 좀 더 갈 생각이 있나 봅니다. 네. 예. 참 그 124대 130 애틀란타 인데 이게 지금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디트로이트의 현재 성적은? 현재 뭐 리그 최하위권인데 네. 이걸 뭐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안 보일 정도로 또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 있고 2승 25패거든요. 25패. 설상가상으로 감독과 이 어린 선수들, 이 Z세대 선수들이 사이가 좀 안 좋다. 뭐 그런 말까지 나오면서 디트로이트의 수뇌부의 또 고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경기 보면은 이 팀이 지금 연패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초반에 기세가 좋습니다. 근데 확실히 4쿼터에 가면은 당연히 질 거야라는 모습이 네, 그 모습이 경기장에 보입니다. 그게 참 안타깝죠. 약간 무슨 짜여진 시나리오 마냥 이제 우리는 안 돼라는 게 나도 그렇죠. 모르게 나오나 보네요. 선수 패배의식이 또 감독님의 아무리 작전이 좋았다 그래도 결국 무너지게 돼 있고요. 또 팀에서 바라는 건 사실 감독의 작전보다는 동기부여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잘 안 먹히고 있어요. 지금 디트로이트 감독 몬티 윌리엄스의 연봉이 $1,300만 그러니까 웬만한 선수만큼 받고 있거든요. 감독 중에서도 가장 많이 연봉을 받고 있는데 하필 첫 해부터 이렇게 좀 무너지다 보니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디트로이트는 승률이 1할이 안 돼요. 네. 7푼 4리입니다. 자, 일단 그 디트로이트가 속해 있는 동부 순위표를 짚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네, 보스턴이 동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20승 5패로 지금 1위에 있고요. 미러키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한 경기 반 차이로 2위에 있습니다. 오늘 엔비드가 분전했음에도 패배를 한 필라델피아는 3위로 떨어져 있고요. 올랜도, 뉴욕, 클리블랜드가 4, 5, 6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가 지금 동률이 승차가 똑같긴 하지만 클리블랜드랑 7위에 머물러 있고요. 안타깝게도 초반에 파죽지에 세웠던 인디애나가 의외로 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등할 겁니다. 네, 9위 브루클린, 10위 애틀랜타, 11위 토론토, 12위 시카고 오늘 일격을 보냈죠. 13위 샬럿, 그리고 14위, 15위에는 워싱턴과 디트로이트는 여전히 연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순위표를 보면은 올라갈 팀 결국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인디애나가 딱 정중앙에 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 애매모호함. 의외의 순위다. 정중앙이라니. 그러니까요. 상위권에 있어야죠. 네.
자, 서부 순위도 볼 텐데요. 서부 순위도 정중앙에 집중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네소타와 오클라호마 시티가 여전히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미네소타가 2위 오클라호마 시티보다 3게임 더 많은 20승 5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덴버 너게츠가 세크라멘토 킹스와 함께 3, 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덴버는 사실 최근에 홈에서 또 지기 시작하면서 좀처럼 선두권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요. 댈러스와 LA 클리퍼스가 16승 10패로 5, 6인데 최근에 클리퍼스의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다음 주 이맘때쯤에 또 순위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7위, 그리고 레이커스가 15승 12패로 8위, 휴스턴 로켓츠가 이제 13승 11패로 9위입니다. 12와 11위 경쟁도 치열한데요. 피닉스 선즈가 14승 12패, 골든 스테이트가 12승 14패로 11위입니다. 유타 재즈, 멤피스, 포틀랜드, 샌안토니오가 그 아랫부전부 차지하고 있는데 멤피스는 최근에 자모란트가 이제 복귀를 준비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역시나 또 조만간 이 중위권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서부의 각각 정중앙의 페이서스와 레이커스라.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 왠지 있을 자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아니, 반등을 아닙니다.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그냥 있을 자리 있구나. 매우 아쉬운 상황. 골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10일이라는 건 좀 팬들의 입장이나 뭐 지금 실력을 봐도 좀 생각보다 부진한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골스 같은 경우에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지금 무기한 출장 경기당했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피닉스 선즈전에서 또 폭력을 휘두른 때문에 또 10경기 이상의 또 징계를 받게 됐고 한 10경기 정도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2024년이 되기 전까지는 못 만나지 못 만날 않을까 겁니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 진짜 상담 프로그램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정말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선수 같아가지고, 근데 약간 선택적인 분노 조절 장애 같아가지고, 네, 아마도 진짜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건 예전에 드마커스 커즌스가 정말 심각했고요. 오히려 지금 디그린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선택적, 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선수로서는 좀 나쁘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이게 불미스러운 일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세계 농구의 날이 생겼다는 소식 전하면서 오늘 방송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날인데요. 팀 스포츠론 최초로 이런 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유엔이 12월 21일을 세계 농구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네. 역시나 이 날은 세계 최초로 농구가 열린 날이었거든요. 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농구의 날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 저는 쉬겠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자, 이야기 투로 이번 주 주간 농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배우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 현재 서울 등 중부